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는 미러의 일방적인 종전 협상 추진에 반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또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3년 동안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90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종전하는 협상을 시작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는 이번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불가하다. 이런 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의 현안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 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실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다. 뭐 나중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초기 협상 때에는 미러 둘만이 한다.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배제한다. 그러니까 초기 네. 협상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참가하지 못한다. 네. 이게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 불가, 러시아의 점령지 인정.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진영 내에서 이미 합의를 거의 한 셈이라는 거죠. 네. 네. 특히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와 방위는 능력 있는 유럽 비유럽 국가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정전되면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빠지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유럽이 책임져라 이런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트럼프와 푸틴이 이번 종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크게 네 가지를 합의한 게 됩니다. 뭐냐면 러시아 점령지는 인정해 준다.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안보와 방위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안들을 미국과 러시아가 둘이서 해결하겠다. 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당사국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빠져 그렇죠. 있고 유럽도 빠져 있으니까 네네. 바로 반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에 관한 문제를 우리를 그렇죠. 빼고 나온 결과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네, 유럽도 당연히 반발을 했고 네. 우리가 여태까지 우크라이나에 큰 지원을 했는데 왜 우리를 빼놓고 하느냐.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당국자들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또 트럼프까지 나서서 유럽도 참가하고 우크라이나 참가한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은 했는데 네. 문제는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행된 양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않죠. 네. 마이크 왈츠 그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는 대놓고 유럽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오늘 사우디에서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참여 안 합니다. 처음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참여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왜 그런 건지 우크라이나도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여 안 하고 실제로. 네. 실제로 초대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참여를 해봤자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 회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 얘기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과 합의가 된 다음에 자기는 대회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점령지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 뭐 다른 논란이 되는 사안들도 많은데 그렇죠. 회담 참가 여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러시아 점령지 문제나 나토 가입 문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러시아 점령지 문제는 이제 군사적으로 회복하기가 힘들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유럽 쪽에서도 이건 당분간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쪽에서도 대선 이전부터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같은 상황으로 그냥 가야 된다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도 그래 그 문제는 우리가 뭐 좋지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이제 네.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럼 종전 이후입니다. 이후인데 네. 우크라이나는 좋다. 그럼 러시아 점령지도 인정하고 나토 가입도 불허한다. 안 네. 된다면 좋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종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안전과 안보, 방위를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봉의를 하는데 반드시 미국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걸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은 종전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빠지고 유럽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도 우리도 우리한테 모두 덤태기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번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최대 현안입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유럽은 회담에 참여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유리하고 그게 자기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종전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종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집착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 주권과 자유, 인권을 해친다. 그래서 이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유럽 동맹과 손을 잡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와 그 지지층은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자신들은 돌보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남의 나라 돕는 전쟁이나 한다. 이렇게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네. 특히 트럼프는 지난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방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팽창주의 약을 갖고 있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러시아의 주장대로 나토가 확장하려고 하는 데서 러시아가 반발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러시아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또 JD 벤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다. 그리고 상원의원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지원하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동맹을 도와서 함께 미국 주도의 이런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워싱턴의 기존 주류 안보 세력들과는 견해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앞서 말한 대로 그 지지층들은 미국의 당장 이해가 없는 해외 전쟁 개입에 염증을 느끼고 있고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트럼프에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군사 지원으로만 660억 달러, 또 비군사 지원으로만 5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까지 합치면 무려 1,700억 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조가 되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계속된다면 그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트럼프 때문은 트럼프로서는 돈 때문이라도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네. 뭐 그 외에도 트럼프 미국에 더 급한 뭐 어떤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돈 문제 외에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이미 미국 안팎에서도 미국이 과연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게는 중국과의 경쟁과 대결이 시급한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국력을 소비하고 또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었죠. 미국은 어쨌든 간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중국의 부상을 막는 대중 대결을 최우선 대외 정책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네. 또 트럼프 집권 일기 때에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는 대중국 커플링 정책,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봉쇄하려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걸 채택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결을 본격화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과의 대결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하고 이란과의 국제협약청을 복원하려고 하면서 중동에서 철수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힘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중요시한 것이 다시 동맹을 재조직해서 재규합해서 중국과 대결에 나서자. 그래서 네. 이른바 가치연대라는 걸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치연대를 표명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유럽의 안보가 위협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도와야겠다 생각한 그렇죠. 거죠. 물론 대중국 대결이 시급하긴 하지만은 동맹의 안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동맹 니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우리는 대중국 대결에 먼저 집중해야겠다. 우크라이나 네. 빨리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지난 14일 요번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최대 이슈가 된 미넨 안보 회의에 참석할 적에 기자들 앞에서 특히 옆에는 그 마르크 류테 나토 사무총장 바로 옆에 두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유럽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고 나토가 중요한 군사 동맹이긴 한데 이제 나토가 유럽에서 부담을 더 공유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서 도전 집중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유럽은 나토는 유럽이 맞고 이제 네. 미국은 동아시아 가서 중국과 맞겠다 이런 얘기를 bunge원에게 한 거죠. 그러네요. 중국과의 어떤 대결에 더 집중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표방을 한 건데, 근데 계속 드는 생각은 이렇게 동맹을 자꾸 뭐 무시하는 어떤 발언들, 네. 깨는 발언들 네, 네. 이런 게 나오면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드는데.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미국 일각에서는 네.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종전이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 연대를 차단해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트럼프 역시도 그런 견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맞서는 전략적인 연대를 강화해 더 왔습니다. 가까워졌죠. 네. 예.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한테 가혹한 제재를 취했는데 러시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네. 그 제재를 무력화했고 또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서 자기들의 미국의 그 공군방 분리 정책에 맞서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연대도 만들고 새로운 공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각화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부쩍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일단 중러 연대의 고리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와 관계를 갖다가 좀 회복한다면은 대중국 전선에서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연대에서 동생이 되는 것은 푸틴에게 관심사가 아니다, 이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렇게 계속 의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리를 풀어준다면은 중국과의 중국과 의존을 연대- 조금. 풀어서 네. 러시아를 미국 쪽으로 땡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사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러시아의 관계를 무척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가 푸틴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냐.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서 반중국 미러 연대를 구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기 행정부 때. 네. 근데 그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기업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미국 국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기 집권하면서 눈치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반대해왔던 워싱턴 주류 세력들을 주변에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죠.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다 채워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네. 예. 근데 유럽의 도움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종전이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그 점이 바로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최대 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안 된다면은 미국이 안전 안보 보장을 해라. 그리고 유럽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네,
유럽으로서는 사실 종전은 미러가 마음대로 하고 그 부담을 갖다가 그렇죠. 자기들 다 떠넘긴다.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는 연구소에서 만약에 종전이 되고 나서 미국이 그 안보 부담을 유럽한테 다 떠넘긴다면 유럽은 향후 10년 동안 무려 3조 1천억 달러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연구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으로서는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가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고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뺀다고 하면 유럽으로서는 뭐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데 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유럽이 주장한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면은 그 네. 위협은 그럼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자기한테 먼저 오는 거지 그렇죠. 미국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해야 되고 또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유럽의 독자원을 창설해야 되고 더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 제고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럽이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나요? 이제 미국이 요구한 선은 유럽이 방위비를 증강하고서 유럽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우크라이나 방위까지 책임져라. 이게 근데 그건 좋다. 그럼 유럽까지 갈 수 있겠다.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린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유럽은 미국을 더 못 믿겠다 하게 되면 독자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럽은 병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우크라이나 병력도 많고 전투로 단결됐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끼워서 유럽 독자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여태까지 유럽은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 동참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처럼 미국의 이익만 챙긴다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내몰릴 수 있죠. 그렇죠. 중국은 그동안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보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련해서는 유럽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왔었습니다. 이런 또 유럽에게 중국은 아주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수입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결국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미중러 관계가 재조정되고 또 유럽까지 포함한 다각화 시대의 서막이 열릴 수 있지도 않느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최대 이슈였던 미넨 안보회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저께요. 네. 그 공식 보고서 제목이 다극화였습니다. 다극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유럽 쪽에서도 이 시대가 이제 미국이 일강 체제가 지배하는 세계가 끝나고 다각화 세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종전 협상이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